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세상을 보는 이글거리는 시선 박경익 뉴스. 네, KNN 대표 이글아이스 불꽃남자 박경익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박경익입니다. 불꽃남자 오늘은 좀 따뜻함이 진짜 필요하네요. 네, 오늘 새벽에 바람 소리 너무 심해서 깼어요. 바람 소리 듣고 깼어요? 네, 창문 막 엄청 흔들리고. 진짜 바람도 꽤 불고. 네. 그 바람 자체가 또 공기가 너무 차가지고 그죠. 네. 손도 시리고. 바람이 막 이렇게 건물에 부딪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뭐 화폐 몇 개씩 하고 있다 이런 문자를 많이 안 보내시는데 네. 안 그래도 오늘 7339님도 핫팩을 양쪽으로 넣고 난로 끌어다 놓고 일하는데도 춥습니다. 그쵸. 와. 어디서 바람 이리 들어오는지. 부산은 바람만 안 불어도 견딜만한데. 맞아요. 부산은 진짜 바람. 그죠? 바람. 예. 바람 안 불으면 괜찮죠. 그 0816님도 배에 핫팩 붙이고 일하고 있다고. 와, 오늘 춥긴 추워요. 맞아요. 네. 오늘 내일 아마 제일 진짜. 춥다고 하더라고요. 경희 씨는 추운 날 좋아하시잖아요. 추운 날이요. 근데 또 이게 바람 부는 추위는 또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 공기가 이렇게 네. 뭐라 해야 되지? 싼 이런 추위는 좋은데 네네네. 바람이 막 때리기 네, 시작하면 뭔가 기온이 낮아서 추운 날씨 이런 건 좀 좋은데 네. 바람이 많이 불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머리도 아프고. 맞죠. 네. 몸에 힘 바짝 들어가죠. 네. 네. 와. 한 번씩 몸을 이렇게 스트레칭 해줘야 돼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갔구나. 네, 안 그쵸. 그러면은 계속 몸이 긴장돼 있어가지고. 굳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춥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네. 지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그럼 뉴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요. 휠체어 투혼 바이올리니스트 이면재 미국에서 국제 콩쿠르 우승. 자, 바이올리니스트 이면재 님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미국 플로리다주 보카러톤에서 열린 제4회 엘마 올리베이라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정상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이면재는 이날 결선에서 휠체어에 앉아서 미국 린대학 필하모니와 함께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 단조를 연주해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또한 대회 위촉곡인 멜린다 와그너의 우드 스트라이프 최우수 연주상, 그리고 이자이 무반주 소나타 최우수 연주상 등 오. 2개의 특별상까지 받아서 3관왕이 됐습니다. 3관왕. 네. 중국의 허우이 양이 2위, 3위와 4위는 각각 미국의 사미어 아그라왈과 줄리아 존스가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7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한 이면재님은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명문 커티스 음악원에 진학을 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귀국을 했다가 지난 2020년 5월에 가족과 함께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네요. 그때 교통사고 나오신 거구나. 정말 살아남은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는데 2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무려 6차례나 받았다고 합니다. 2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네. 와. 이후 재활에 몰두를 한 그녀는 교통사고 이후 4년 만인 2024년 6월 다시 바이올린 연습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4개월 만에 도전한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와 지난해 5월에 열렸던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국제 콩쿠르에서 모두 준결승에 오르면서 기량을 끌어올리더니 네. 지난해 12월 제20회 서울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면서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2달도 안 돼서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기염을 토한 것이죠. 야. 2017년 시작한 이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는요.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자인 미국인 바이올리니스트 엘마 올리베이라가 젊은 연주자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든 대회인데요. 18세에서 30세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3년마다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면재는 대회 우승 상금으로 3만 달러, 한화 약 4,400만 원과 특별상 상금 2만 달러, 약 3천만 원을 받았고요. 또 향후 3년간 미국, 뉴욕, 보스턴, 이탈리아, 크레모나 등 국제 무대에서 30회 이상 연주할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와. 야, 진짜 엄청나네요.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아,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이게 사실 교통사고는 이런 의지가 꺾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럼요, 재활도 그럼요. 어렵고. 그리고 많이 다치셨네. 2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 6차례 받았으면 네네. 야, 그 전의 실력으로 돌아가기까지 그렇게 고군분투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이번 엄청나네. 대회 이제 기사 사진을 보니까 어깨 쪽 이제 상체 근육이 굉장히 이제 발달돼 있는 네. 모습을 보였는데 네네. 이게 하반신을 다치고 나니까 재활 치료도 그렇고 이제 상체 운동을 위주로 열심히 네. 하셨나 봐요. 그래서 와 이렇게도 극복을 하시는구나 보면서 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그러네. 새해에 좀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소식이 아니었나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네, 많은 분들에게 대단하십니다. 또 귀감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엄청나네요. 삼관왕. 삼관왕. 네. 와. 다시 그냥 제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인데 그쵸. 그게 또 야. 음악을 또 다시 시작해서 네네. 금방 기량을 끌어올리더니 이런 국제 무대에서 정상에 올랐다는 것은 네.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문제는요. 자, 오늘은 휠체어 톤으로 세계 무대에 우뚝 선 이면재 바이올리니스트 소식 시작해봤습니다. 자, 바이올린 선율은요, 음역이 넓고 음색이 순수하면서도 화려한 악기로 네. 이제 속하죠. 자, 그렇다면 이 바이올린의 현, 그러니까 바이올린의 줄은 총 몇 개일까요? 바이올린의 줄. 1번 네. 보기 드릴게요. 1번 4개, 2번 5개. 자, 4개냐 5개냐. 네, 4개냐 5개냐 보기 샵 드렸습니다.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이 현악기들이 많아요. 예. 그 다들 그 현이 있는데 그렇죠. 바이올린은 몇 개인지. 바이올린 샵 선율 굉장히 좋아하고 네. 뭐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줄이 몇 개인지는 이거 확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빨리 생각 안 날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보기를 드린 겁니다. 4개냐 5개냐. 네. 너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너에게 미소를 주고 싶어 6424번님께서 현악기들이 이 하프 빼고는 다 이 개수가 아닐까요? 라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가요? 외로운 날들은 이제 안녕 기타가 몇 줄이었죠? 와, 하루는 다시 다 까먹었네. 집에 있는데도 지금 몇 줄이 줄이. 끝에 거의 다 왔어 누구에게도 말 못한 실패와 그래도 대부분 정답을 네, 옥상 달빛의 세레모니였고요. 네. 자, 현악기 그 중에서 바이올린 몇 줄인가? 정답은요? 정답은요. 1번이었습니다. 4개입니다. 4개. 4개의 줄이고요. G, D, A, E. 이렇게 이제 코드가 있고 G, D, A, 4개의 줄로 E.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E가 가장 높은 음을 내는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올린이 아주 섬세한 악기라고 부르잖아요. 네. 저도 생각보다 줄 개수가 많이 없네 싶더라고요. 그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소리를 내는데. 내는데도 와.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막 연주하다가 네. 이걸 뭐라고 하죠? 잡고 이제 켜는 그 부분 거기에 실오라기들이 막 풀리면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모습이 저 진짜 멋있더라고요. 와. 그죠. 특히나 이게 얼굴이 더 잘 보이니까 네네. 악기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맞아요. 턱으로 개고 있으니까 그 표정 이런 거 보는 저 음악이 더 몰입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진짜 역동적이잖아요. 막 네. 몸 동작도. 근데 이제 음악을 잘 모르니까 얼굴 같은데 더 관심이 가고 저 몰입하는 저 모습 봐라 멋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예, 바이올린 4줄이었고요. 찾아보니 첼로도 4줄이고 더블 베이스는 이제 5현도 있고 4현도 있고 그런가 봐요. 정확하게는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종류가 좀 꽤 예. 다양한가 보네요. 경익 씨는 이 악기를 진짜 연주하고 싶다 이런 악기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중학교 때 국악 관현악반을 해가지고 오, 국악기는 잘 알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국악기 말고 이제 이런 쪽으로 간다면 국악은 그럼 거기서 어떤 악기 연주했어요? 저 소금. 소금. 네, 소금. 대금보다 좀 이렇게 작은 거. 네, 소금. 근데 그게 소리 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쉽지 않아요. 그걸 막상 한 풀어보면. 3년 가까이 이제 했었는데
뭐 국악기에 이제 바이올린이라고 하면 해금 같은 거 그쵸, 있잖아요. 그쵸, 뭐 그런 그쵸. 것도 한번 연주해보고 싶고. 글쎄요, 뭐 첼로 막 맞아, 나도 정말 어릴 때, 큰 거. 예. 첼로 진짜 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런 거 한번 연주해보고 싶어요. 근데 첼로 하시는 분들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쵸, 그쵸. 예. 그 뭔가 이 자세부터가 분위기가 와. 코스가 있잖아요. 예. 좀 너무 멋있다. 막 네. 이런 생각했는데 그 빨리 했었어야지 뭐 지금 해서는 이런 생각해가지고 말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예.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연습하는 과정에서 네. 이 계속 턱으로 받치다 보니까 실제로 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악기를 하다 보면 다 그 피아노는 그쵸. 또 손가락이 그렇고 다들 아프고. 그죠. 예.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게 또 연주자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아 소금을 하시고 한번 또 소금 소리 한번 들려줘 보세요. 소금 소리요. 아직 뭐 감을 잃지 않았다면 야, 짧게는 3년이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소금도 하셨는지 몰랐네. 3년 했었습니다. 예. 소금. 오. 저 소금 소리 진짜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구나. 국악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 번씩 제가 네. 여기 스튜디오에서 좀 편안하게 명상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대금 연주 이런 거 틀어놓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맞아요. 기니까 기본적으로 연주 소리 긴 거 이런 거 틀어놓는데 맞아요. 소금은 많이 안 틀어봤네 내가. 소금도 한번. 대금 소리는 뭔가 이제 좀 굵직하고. 예, 굵직한 게 소금은 있다면 또- 소금은 그 안에서 이렇게 청하고 맑은 그 네. 느낌도 있잖아요. 이야, 그렇군요. 네. 자, 우리 경희 씨랑 같이 소금을 잘 연주하는 경희 씨와 같이 4부에서도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2 김성면의 겨울 여행 들으면서 우리 4부로 가요. 내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네가 떠준 빨간 장갑 혹시 구겨질까 행여때 같을까 고이고이 간직했던 하얀 첫눈이 내리면 여행을 떠나자 여름날의 약속 함께 거닐고 싶었던 겨울바다 자 이젠 떠나볼까 파란 하늘 위로 날아 사랑의 날개로 네, 박경익 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뉴스로 가볼 텐데요. 네. 자, 출발할까요? 출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혈당 낮추고 신부전 위험 줄인다. 물 똑똑하게 마시는 법. 자, 혈당 관리와 심장 건강의 출발점은 바로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인데요. 네. 적절한 수분 섭취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신부전 위험을 낮추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을 잘 마시는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1.5에서 2리터의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는 순수 물 섭취 기준으로 성인 남성은 하루 1에서 1.2리터, 여성은 1리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벌컥 마시기보다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한두 모금을 자주 마시면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네. 다만 식전에 과도하게 물을 마시면 포만감으로 식사량이 줄어들고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중에는 입을 적실 정도면 충분하고 운동 중에는 갈증이 해소될 만큼 나눠 마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필요한 수분량은 체중과 활동량, 계절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요. 간단한 점검 방법은 소변색, 연한 노란색이면 비교적 적절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이 짧은 시간에 지나치게 많은 물을 마시는 것 역시 위험한데요. 과도한 수분 섭취는 저나트륨 혈증 일으키기 때문에 두통이나 메스꺼움, 멍해짐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갈증이 없는데 억지로 물을 마시는 행동은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네,
무엇보다 물은 꾸준히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물을 제대로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왜 식사 중에 물 많이 마시는 건 소화에도 방해가 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예전부터 들었는데. 식 전에도 뭐 물을 많이 마시면 뭐 저혈당도 그렇고 네. 포만감이 이미 차기 때문에 예. 밥을 잘 안 먹게 될 수가 적게 있고요. 먹는 건 좋은 건데. 뭐 다이어트의 방법이 될 수도 네.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 요지는 그거네. 한꺼번에 네. 물을 많이 마시지 말고 꾸준히 네, 나눠서. 조금씩 나눠서 마셔라.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갑자기 그 먹은 만큼 또 화장실을 가게 되는 맞아요. 경우. 그죠? 근데 꾸준히 마시는 건 꼭 그렇지는 않은데. 물도 진짜 너무 많이 마시면 네. 신장에 무리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눠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물도 뭐 찬물, 뜨거운 물 이런 것보다 미지근한 물이 미지근한 물이. 가장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일어나서 네. 제일 먼저 물을 마시면 좋다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예. 그럴 때 이제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미지근한 좋다. 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맞습니다. 물에 대해서도 진짜 이 서점서 찾아보면 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맞아요. 책들이 몇 권 있을 정도로. 예전에는 이렇게 물을 씹어서 먹으라는 씹어서 그런 거 마시라는 그죠. 예. 뭐 육각수 이런 말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뭐 언제 뭐 먹는지 또 네. 빈속에 먹어야 좋다 그러고 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리가 늘 물을 마시는 거니까 그 음. 마실 때 좀 현명하게 마시면은 나쁘진 않겠죠. 일단 중요한 건 물을 마시는 것. 진짜 이 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돌이켜 보면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날은 어찌됐든 이제 물을 찾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물 잘안 커피나 마셔요? 이제 음료나 이런 게 찾게 다른 되지. 음료로 네. 대행하다 보니까 정작 이 딱 맑은 물을 마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사실 그 커피나 이런 음료는 좋지 않은데 네. 그 대행이 되지 않은데 그럴수록 또 더 맑은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잖아요. 권장량이 1리터에서 1.2리터 정도면 네. 생각보다 양이 되는 거잖아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잖아. 이렇게 그 신경 안 쓰면 이만큼 마시기 쉽지 네,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물을 좀 자꾸 마셔야겠구나. 네. 물을 계속 마셔서 안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 물을 이렇게 잘 마시면 피부도 엄청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예, 계속해서 꾸준히 마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네. 여러분 현명하게 좀 마셔보시면 그래서 요즘 뭐 앱 같은 것도 있고 네. 예, 다이어트 할 때 꼭 물 많이 마시라고 해서 그것도 따로 또 일지도 체크하고 그런 게 그러잖아요. 있어요. 물량도 맞아. 얼만큼 먹었는지 체크하고 막 이러거든요. 자, 물 현명하게 잘 마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 자, 바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바다의 도시 부산. 자, 저는 겨울에 바닷물을 보면요. 네. 항상 이런 좀 의문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과연 바닷물이 빨리 얼까? 네. 그냥 일반 물이 빨리 얼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텐데요. 자, 그럼 바닷물과 그냥 일반 물 중 네. 어떤 물이 빨리 얼까요? 이게 문제예요.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아주 쉽지 않나요, 여러분? 네. 요거 쉬울 것 같은데. 자, 어떤 물이 빨리 올까요? 자, 바닷물과 일반 물 중 빨리 어는 물입니다. 물. 네. 생각보다 오답이 많은. 그렇죠. 머리를 만지는 척해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네. 빨리 얼고 말고의 이 차이가 염분 여기서 비롯된다고 하네요. 네. 그럼 이것이 과연 염분 때문에 빨리 어는 것인가, 염분 때문에 늦게 어는 것인가? 네, 신화의 브랜뉴였고요. 네. 자, 어떤 물이 빨리 올까요? 정답은요. 정답은요 일반 물이었습니다. 그냥 일반 물. 물이 네. 빨리 얼죠. 염화칼륨 때문에 네. 이제 염분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 같은 경우는 어는 점이 더 낮다고 하네요. 한 영하 2도 정도. 네. 그래서 그냥 물은 0도. 저는 그냥 강 바다 비교해봤을 때 강이 훨씬 그쵸. 빨리 오니까. 네네, 맞아요. 사실 바닷물 얼은 걸 별로 못 봐가지고 저는 파도 모양으로 얼었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네. 그렇죠. 한번 보시면은 진짜 이렇게 어네 하실 거예요. 진짜네요. 네. 네.
염분이 어는 걸 방해하기 때문이죠 하면서 0116님도 주셨고 몇 맞습니다. 해 전인가 다대포 해수욕장 얼었어요.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쵸. 다대포도 온 적이 있었네요. 네. 자, 어쨌든 일반물이 정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물 많이 드시고요, 여러분. 나눠서 드세요. 그냥 드시지 마시고.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옛날 뉴스. 옛날 뉴스. 대학생 과외 전면 허용. 1989년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대학생들의 과외 교습이 연중 전면 허용되며 중고교생의 학원 수강은 방학 중에만 허용되고 학기 중에는 금지된다. 문교부는 과외 금지 조치 완화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교육심의회의 안건을 토대로 이 같은 정부의 확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80년 교육개혁 조치로 일체 금지되어 온 대학생의 과외 아르바이트가 전면 허용되게 됐으나 이 같은 조치로 다시 과외 열풍이 되살아나 중고생 자녀를 둔 서민층의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당초 중앙교육심의회의 건의안은 대학생 과외도 방학 중에만 허용하는 내용이었으나 네. 문교부의 정책심의 과정에서 대학생 과외 전면 허용 쪽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문교부는 대학생 과외 전면 허용 결정 이유에 대해서 중고교생과 대학생들의 방학 기간이 다른 데다 방학이 끝나면 과외를 일체 못하게 규제하기가 현실적으로 네.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학비 조달의 기회를 주려는 뜻도 이번 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말했다. 또 대학생 과외 교습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 새학기 중에 방송 과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그러나 현직 교사의 과외 교습과 학원 강사의 학원 외 과외 교습 행위는 계속 금지시키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학교의 정상 수업을 해치지 않기 위해 학기 중에 재학생이 학원 수강을 하는 행위는 해당 학생에 대해 지도를 펴나가고 이와 함께 사설 학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영업정지 인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네. 신기했어요. 오, 과외를 전면 금지. 금지하다가 허용을 시켰다니 너무 놀라웠어요. 예전에는 네, 예전에는. 과외를 금지했다 허용시키고 지금 학원도 보니까 네.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 오픈된 게 아니라 그렇죠. 뭐 학기 중에만 학기 가능하고. 중에만 하고. 오. 저 중학교 다닐 때 네. 그런 건 있었어요. 이제 12시까지 그러니까 학원? 밤 1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학원이. 네, 저 중학교 오. 1, 2학년 때까지는 예. 백야라 그래가지고 네네. 밤새서 학원에서 공부하고 이런 시스템이 또 있었거든요. 시험 기간에. 시험 시간 네. 기간에 애들 하고 싶어하죠. 맞아요. 그렇게. 근데 뭐 10시인가 11시로 그 딱 제한 시간이 네. 생겼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요. 예. 학원도 그렇고 과외도 그렇고 예전에는 하기야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또 이런 것도 해봤다가 맞아. 전 시스템도 해봤다가 많은 시도가 있었죠. 맞아요. 예. 이런 그리고 사교육 진짜. 네. 아직도 그 시스템에서 이것이 정말 정답이다 찾지는 못하고 그럼요. 뭐가 맞는지 그렇죠. 뭐가 문제인 것 같다라는 얘기는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 제가 학부형이 될 때까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언젠간 좀 정착이 되거나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지 했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이런 과외나 학원이 또 네. 성행하면 이제 뭐 네. 사교육비 부담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도 사교육비 부담이 진짜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이게 무슨 이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에 있어서 네.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애들의 맞아요. 학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데 그 자체가 좀 바뀌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맞습니다. 예전에는 학원을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했고 네. 과외도 마음대로 받지 못했다가 풀리고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다가 지금의 현재까지죠. 현재까지 온 거죠.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예전에 이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신기합니다. 계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그렇다면은 문제. 문제 낼까요? 자, 어제 보도한 뉴스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네, 어제 제가 네. 아침 뉴스를 통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네. 그제 금정산에서는요. 최근 따뜻했어요. 지난주에 날씨가. 겨울 따뜻했던 겨울 날씨 때문에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와 도롱뇽들이 알을 낳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라는 소식을 제가 어제 뉴스를 통해서 보도해 어머, 드렸거든요. 어떻게 근데 이렇게 추워져가지고 어떡하냐? 그렇죠. 어머, 어떡하지?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지 못했다고 하는데 네. 자 이것은 3월의 절기 중에 하나로 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를 뜻합니다. 이 절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 내용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냥 이거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 보도한 뉴스 내용입니다. 네. 경희씨가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서 개구리와 도롱뇽들이 겨울잠에서 깬 것도 모자라서 응.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네. 하는데 근데 갑자기 또 오늘 추워져가지고 큰일 났네요. 큰일이네. 알이 또 다 얼어버리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 3월의 절기 중 하나로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샵 230에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오.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러네. 지금 오답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3월의 절기고요. 응?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3월입니다, 3월. 예, 3월. 날 유혹해봐 나는 들어봐 내게 빠져들도록 모든 너를 보고 제일이라 해도 먼저 왔기만 바란다고 해도 yeah 2월로 가신 분들 계신데 3월의 절기예요. 맞습니다. 난 어딘가 부족해 Let's go girls Back it up back it up back it up baby back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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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back it up back it up back it up 자꾸 기대고픈 마음 나도 알아 가끔 뻔뻔해지고픈 마음도 알아 yeah Why not drink I drink it all up 내게 맞춰봐 개구리가 깨어나는 시기라고도 하죠. 그렇죠. 3654님. 맞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월차 내고 간호 중에 있는데 아이랑 듣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정답을 말했어. 오. 9198님. 와, 와, 아이 이거, 똑똑하네. 네, 알기 쉽지 않은데. 예. 정답은 정답은요. 예. 경칩이었습니다. 경칩. 경칩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아픈데도 경칩 이렇게 네. 말했나 봐. 아유 오, 귀여워라. 똑똑이에요, 똑똑이. 네. 경칩.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 입추는 2월이죠. 2월. 맞아요. 네. 자, 여기까지 잘 맞춰주셨고요. 당첨자 당첨자는요. 3654번님, 2848번님, 9219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저희 KNN 라디오 캐릭터 바뀐 거 아세요? 그럼요. 아, 캐릭터가 생겼죠. 센텀 수다. 센텀 수다. 네, 너무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KNN 라디오 너튜브 채널 오셔가지고 요 센텀 수달 많이 귀여워해 주시고 요 수달이 왜 수달인지 알아요? 센텀 수달이 제가 듣기로는 응. 진짜로 왔다고 들었거든요. 센텀에. 지난 2012년쯤 어, 맞나요? 예, 그것도 예. 그거지만 네네. 수다의 달인들이라고 해서 수달로 지었어요. 아, 수다의 달인들. 아, 센텀 수달. 잘 지었네요, 이게. 그렇죠. 네, 정명을 너무 네. 잘하셨어요. 여기 센텀 수달도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네. 봐주시고요. 내일 목요일은 생생 라디오도 보이는 라디오 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경희 씨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저도 인사드려요. 구성함 인정 연출 체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정준일 겨울 들으면서 내일 뵐게요. 차가운 새벽 공길 지나 어두운 밤거리를 달려 숨차게 언덕을 올라 하늘을 바라다 보면 그대뿐입니다.